안녕하세요. 수많은 불륜 상담과 이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자주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 남편들이 아내가 요즘 이상해요. 늦게 들어와서 샤워부터 해요.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요. 갑자기 속옷을 새로 사더라고요. 향수를 바르고 나가요. 라고 하면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혹시 부인 직업이 그 직업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들은 소름 돋는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정확히 하셨어요? 라고 반응해요. 물론 직업이 불륜을 만든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업무적인 특성상 금기를 넘나드는 위험하고 자극적인 관계로 빠지기 쉬운 직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업들에는 놀랍도록 일치하는 패턴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불륜 상담을 하면서 직접 목격한 불륜으로 빠지기 쉬운 여성 직업들과 그들만의 은밀하고 충격적인 관계 패턴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불륜으로 빠지기 쉬운 여자 직업군의 위험하고 치명적인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업무적 자유도가 높거나 외근 빈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업무적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외부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루를 보내는 게 간단한 거죠. 이런 직업의 경우 남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오늘 고객 미팅이 늦어져서 야근해야 해.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는 핑계로 불륜 상대와 은밀하고 위험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외근이 잦은 직업은 남편의 감시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가 많아져요. 회사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직업과 달리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자유로움이 금단의 만남으로 이어지기 너무 쉬워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이런 직업의 여성들은 평일 낮 시간에 모텔이나 호텔에서 불륜 상대와 미래를 갖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차 안에서, 빈 사무실에서, 심지어 고객 집에서까지 위험한 만남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성적 매력이 강렬하게 어필되는 직업이에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외모나 스타일, 몸매, 섹시함, 친화력 등 여성적 매력이 업무 성과와 직결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직업의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능적 매력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 되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거나 적당한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거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것이 업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매력 어필이 업무를 넘어서 위험하고 자극적인 개인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과 서비스였던 것이 점점 애매하고 묘한 감정으로 변질되고 서로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결국 선을 넘는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특히 남성 고객들은 이런 여성들의 직업적 친절을 개인적 호감으로 착각하기 쉽고 여성들도 그런 착각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직업의 여성들은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해준 것뿐이었는데 고객이 자꾸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해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라고 말하면서도 나중에 알고 보면 명품백을 받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온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매력적이거나 돈이 많은 남성과 자주 만나는 직업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업무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매력적인 남성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기회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이런 남성들은 보통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이며 풍부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강력하고 치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평범한 가정주부이거나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절대 만나기 어려운 매력적이고 부유한 남성들과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강렬한 스릴과 새로운 자극을 느끼게 돼요. 평소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두근거림,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여기에 경제적 유혹과 럭셔리한 대접,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선물,
해외여행 제한 등까지 더해지면 불륜의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이런 남성들은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점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해요. 업무 얘기를 하면서 식사라도 하죠. 좋은 와인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아는 스파 리조트가 있는데 스트레스 풀러 가지 않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점점 더 사적이고 은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런 관계가 시작되면 여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해요. 남편은 나를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위험하고 치명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불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마주치게 되는 직업들이기도 하죠. 각 직업별로 어떤 충격적인 패턴으로 금단의 관계에 빠지게 되는지 실제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불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자 직업 첫 번째는 바로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한 특징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직업이거든요. 먼저 업무 자체가 완전한 외근이죠. 비행하는 것 자체가 집을 떠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불륜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알리바이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오늘 국제선 비행이야. 스케줄이 변경돼서 하루 더 있어야 해. 승무원 교육 때문에 숙소에서 자야 해. 이런 핑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승무원인데 요즘 이상하다면서 상담을 왔어요. 원래 비행 끝나면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웃어요. 승무원 동료들과 모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요. 비행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승무원은 비행 중에 만난 비즈니스석 승객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남성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처음에는 비행 중에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드리다가 점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남성이 자주 이용하는 노선의 승무원 스케줄까지 알아봐서 의도적으로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적인 매력이 정말 많이 어필되는 직업이에요. 승무원분들을 보면 대체로 정말 예뻐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죠. 그리고 승무원 유니폼 자체가 여성의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이거든요. 딱 맞는 재킷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 하이힐까지 신으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서비스업의 특성상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성 승객들은 이런 직업적인 친절을 개인적인 호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승무원이 나한테만 특별히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 자꾸 웃으면서 말을 걸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력적이거나 돈이 많은 남성과 만날 기회가 정말 많아요. 특히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승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파일럿들도 있죠. 파일럿은 연봉이 정말 높아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억대거든요. 그리고 외모도 보통 괜찮은 편이에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요. 실제로 승무원과 파일럿의 분류는 정말 흔한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비행 중에는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하고 숙소도 같은 호텔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은 승무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불규칙한 스케줄 때문에 생활 패턴이 일반인들과 다르거든요. 평일 낮에 쉬는 날이 많고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런 시간에 불륜 상대와 만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승무원들은 해외 출장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져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외국인들과도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륜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는 더 위험해요. 해외에서 며칠씩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시간 동안 현지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갖거나 같이 비행한 승객이나 승무원과 호텔에서 미래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들킬 위험도 적고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승무원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유럽 노선에서 현지 한국 교민 사업가와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반가워서 인사를 나눈 것이었는데 그 남성이 자꾸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접근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현지에서 식사도 함께하고 관광도 함께하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성이 정말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명품 선물도 사주고 유럽 여행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승무원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평범한 남편과의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로맨틱한 분위기와 럭셔리한 대접에 점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승무원은 유럽 노선 스케줄을 의도적으로 조정해서 그 남성과 더 자주 만나게 됐고 남편에게는 회사에서 유럽 노선 비행이 많아졌다 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휴가를 내서 개인적으로 유럽에 가서 그 남성과 며칠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불륜에 빠지기 정말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물리적으로 남편과 떨어져 있을 기회가 많고 매력적인 남성들과 만날 기회도 많고 유로운 분위기에도 익숙하고 무엇보다 알리바이를 만들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그래서 만약 부인이 승무원이라면 정말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스케줄이 많아졌다고 하거나 동료들과의 모임이 잦아졌다고 하거나 해외에서 자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의심해 볼 만해요. 물론 정말 업무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불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자 직업 두 번째는 바로 골프장 캐디예요. 골프장 캐디는 정말 위험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위험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골프장 캐디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부유한 남성 고객들과 5시간 동안 단둘이 밀착해서 라운딩을 한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는 보통 새벽 일찍 시작해서 오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캐디와 고객이 거의 단둘이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골프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이니까요. 특히 좋은 골프장일수록 회원권 가격도 비싸고 이용료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유한 남성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골프장 캐디인데 최근에 행동이 이상하다면서 상담을 왔어요. 원래 골프장에서 일하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해요. 갑자기 화장품을 비싼 걸로 바꿨어요. 캐디복도 몸에 더 맞는 걸로 새로 샀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네일아트도 하고 다녀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캐디는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하는 50대 사업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남성은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골프를 치면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골프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캐디가 더 친절하게 도와주고 골프 레슨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골프장 캐디의 복장도 정말 위험해요. 대부분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거든요. 골프장에서 활동하기 편하게 습한 소재의 바지에 폴로 셔츠를 입는데 이게 몸매를 정말 돋보이게 해요. 특히 젊고 몸매 좋은 캐디들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생기거든요. 골프 자세를 알려주면서 몸을 가까이 대거나 손을 잡고 스윙을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상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요. 홀과 홀 사이를 이동하면서 또는 샷을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골프 얘기로 시작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발전하게 돼요. 사업은 어떠세요? 집은 어디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골프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일종의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넓은 잔디밭에 단둘이 있으니까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쉬운 거예요. 골프장 캐디들은 팀 문화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골프를 치고 나면 보통 캐디에게 팁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객들은 정말 많은 팁을 줘요. 특히 부유한 고객들은 몇십만 원씩 팁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캐디 입장에서는 그 고객에게 더 친절하게 하게 되고 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그 사업가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팁을 줬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는 50만 원까지 팁으로 주면서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덕분에 골프가 재미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캐디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점점 그 고객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골프 후에는 보통 식사를 하게 되어요. 골프장 내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술도 마시게 되고 더욱 친밀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특히 1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업가는 라운딩이 끝나고 나서 오늘 정말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골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점점 더 좋은 식당으로 가게 됐고 나중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감정이 발전하게 된 거죠. 골프장 캐디들의 근무 환경도 불륜에 취약해요. 보통 새벽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일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골프장은 대부분 외곽에 있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쉬운 거예요. 실제로 그 캐디는 라운딩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가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는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 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런 만남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골프장 캐디는 정기적인 고객들이 있어요. 매주 또는 격주로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고객과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관계도 점점 깊어지게 돼요. 단순히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사업가도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골프를 쳤어요. 그리고 항상 그 캐디를 지정해서 라운딩을 했고요. 몇 달 동안 매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진 거예요. 캐디도 이분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 사업가도 이 캐디는 나에게만 특별히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은 골프장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식사, 그 다음에는 영화, 그리고 나중에는 호텔에서 미래를 갖기까지 했어요. 그 사업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캐디에게 명품 가방도 사주고 비싼 액세서리도 선물했어요. 캐디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점점 그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골프장 캐디라는 직업은 정말 불륜에 취약한 직업이에요. 부유한 남성과 오랜 시간 단둘이 있게 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생기고 팁이라는 경제적 유혹도 있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부인이 골프장 캐디라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거나 비싼 물건들을 갖고 있거나 일이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면 의심해 볼 만해요. 불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업 세 번째는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만나본 직업 중 하나거든요. 이 직업이 왜 이렇게 불륜에 취약한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보험 설계사는 외근이 정말 많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직업이에요. 기존 고객 관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동호회나 모임, 골프 모임, 대학 동창회, 최고 경영자 과정 등 정말 다양한 곳을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남성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져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고객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에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분들은 건강하시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업무의 일부가 되는 거죠. 특히 보험 설계사들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유한 남성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담당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였는데 남편이 5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정말 잘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정치와 관련된 지역 모임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업에만 집중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지역 발전을 위한 모임이니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킹 모임이니 하면서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 일에도 예전보다 좀 소홀해진 것 같다고 아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욱 더 이상한 것은 전에 없이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보험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종신보험, 연금보험, 암보험, 심지어 자동차 보험까지 다 새로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한테도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보험 가입해야 한다 면서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까지 아버지가 대신 내주시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했죠. 당신이 언제부터 보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라고 물어봐도 사업하는 사람은 위험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보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 정치 관련 지역 모임에서 40대 여성 보험 설계사를 만난 거예요. 그 보험 설계사가 그 모임에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러 온 거였는데 남편을 타겟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그 보험 설계사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모임에서 사업가분들은 정말 위험 관리가 중요하시죠. 성공하신 분일수록 가족을 위한 보장을 더 탄탄하게 해놓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척하면서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자세히 상담해 드릴까요? 라고 제안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담이 점점 사적인 만남으로 발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보험 상담을 했는데 점점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 보험 설계사는 VIP 고객님이시니까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상담해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점점 더 고급스러운 장소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 얘기보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사업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실 것 같은데 가족들이 사장님의 노고를 알아주기는 하나요? 이런 식으로 남편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을 하면서 점점 친밀해진 거예요. 남편도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험 설계사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이해해 준다고 느끼면서 점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된 거죠. 특히 그 보험 설계사는 외모도 괜찮고 스타일도 좋았거든요. 40대 초반의 나이에 몸매도 좋고 항상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거든요. 그 보험 설계사도 남편 생일에 케이크를 사다가 사무실로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절 때는 선물도 보내고 심지어 아플 때는 병문안까지 와주더라고요. 아내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남편이 점점 그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런 관계가 단순한 고객 관리를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전한 거예요. 남편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보험 설계사도 이분은 나를 정말 특별하게 대해주시는구나. 다른 고객들과는 달라. 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둘은 선을 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보험 설계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좋은 스파 리조트를 알고 있어요. 한번 가서 쉬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남편도 그럼 같이 가볼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1박 2일 스파 리조트 여행을 함께 다녀온 거죠.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됐어요. 보험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만나지만 실제로는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함께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오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 보험 설계사에게 정말 많은 돈을 쓰더라고요. 명품 가방도 사주고 비싼 액세서리도 선물하고 심지어는 그 여성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비싼 수입차까지 사주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였던 거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서였어요. 너무 이상한 곳에서 카드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호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심지어 여성 속옷 매장까지.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아내는 정말 충격을 받았죠. 남편이 보험 때문에 만난다고 했던 그 여성과 이런 관계였다니.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니까 상간녀 측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설계사와 고객의 관계일 뿐이다.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입을 도와드린 것뿐이다. 선물 같은 것도 고객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불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업무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켰을 때도 업무적인 만남이었다. 고 주장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우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설계사와 고객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애정 표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화 내역도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무려 800번이 넘는 통화가 있었어요. 아무리 보험 상담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자주 통화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통화 시간도 길게는 2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통화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한 호텔이나 리조트 이용 내역,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증거들, 남편이 그 여성에게 준 고액의 선물들에 대한 증거들도 모두 확보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보험 상담 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불륜 관계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다행히 법원에서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간녀가 아내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는 통화 횟수와 시간, 대화 내용,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 고액의 선물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불륜 관계로 인정된다. 고 판시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정말 불륜에 취약한 직업이에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가 업무의 핵심이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들을 주로 상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들켰을 때도 업무적인 관계였다. 고 변명하기 쉽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부인이 보험 설계사라면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특정 고객과의 만남이 잦아졌다거나 비싼 선물을 받았다거나 늦은 시간까지 고객과 통화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해요. 불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업 네 번째는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운동 강사예요. 최근에 정말 많이 상담받는 직업 중 하나거든요. 특히 헬스나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과 관련된 불륜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운동 강사라는 직업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1:1 개인 레슨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오랜 시간 함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특성상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요. 자세를 교정해 준다고 몸을 만지거나 스트레칭을 도와준다고 밀착해서 도움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특히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은 더욱 위험해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고 관능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몸의 라인을 강조하는 동작들이 많고 유연성을 기르는 동작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매가 드러나게 돼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중반에 성공한 의사 남편을 둔 아내가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요즘 갑자기 운동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원래 운동을 싫어했는데 헬스장에 등록하더니 거의 매일 가요. 그리고 몸매가 정말 좋아졌어요. 근육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운동복도 비싼 걸로 새로 사고 운동화도 명품으로 샀어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건강관리를 하니까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2-3시간씩 헬스장에 있어요. 운동 후에도 바로 안 들어와요. 뭔가 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뤄요. 이런 변화들을 느끼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헬스장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 트레이너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트레이너는 정말 몸매가 좋았고 외모도 예뻤거든요. 키도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에 건강한 피부까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관계였어요. 그 의사는 40대 중반이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뱃살도 나오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가 정말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운동 강사들의 복장도 정말 위험해요. 대부분 몸에 딱 맞는 운동복을 입거든요. 요가복이나 필라테스복은 스판 소재로 되어 있어서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요. 특히 젊고 몸매 좋은 강사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 시선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들이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트레이너도 항상 몸에 딱 맞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의는 크롭탑 스타일로 배가 살짝 드러나고 하의는 레깅스로 다리 라인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지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몸을 밀착시켜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스트레칭을 도와준다고 뒤에서 몸을 지탱해주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개인 트레이닝의 가장 큰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프리미엄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경우 개인 레슨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1시간씩 단둘이 있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호르몬을 자극해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매력적인 이성과 함께 있으면 더욱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의사도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관계였는데 점점 그 트레이너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병원 일이 힘드시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운동이 최고예요. 선생님은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접근한 거죠. 운동 강사들이 상대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개인 트레이닝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유한 남성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프리미엄 헬스장이나 고급 필라테스 스튜디오에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사업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런 분들은 개인 트레이닝 비용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 트레이너에게 팁을 주거나 선물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의사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트레이닝 비용만 지불했는데 점점 추가 비용을 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라면서 팁을 주기도 하고 좋은 운동복이 있어서 라면서 비싼 운동복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 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고요. 운동 후에는 보통 샤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샤워 후에 만나는 시간이에요. 운동으로 몸이 후끈거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나면 더욱 끌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트레이너는 운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마사지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 후 쿨다운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어깨나 등 다리 근육을 풀어준다고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런 스킨십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형성됐어요. 의사도 이 트레이너가 나에게만 특별히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다. 마사지를 해주는 다른 회원은 못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운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식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보충제는 뭘 먹으면 좋은지,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받게 됐어요. 카카오톡으로 운동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시작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메시지들로 발전했어요. 오늘 병원 일은 어땠어요? 피곤하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결국 둘은 헬스장 밖에서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운동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라는 핑계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점점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는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의사는 트레이너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했어요. 비싼 운동복, 운동화, 액세서리, 심지어는 명품 가방까지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둘은 결국 선을 넘는 관계가 됐어요. 어느 날 트레이너가 근육 관리를 위해서는 전신 마사지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좋은 스파가 있어요. 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스파에 함께 가면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됐어요. 운동 레슨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거였죠. 고급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고 주말에는 리조트에 함께 가기도 했어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계속 나면서였어요. 그리고 운동복 주머니에서 모르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추궁을 했더니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운동 강사와의 불륜의 특징은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기 쉽다는 거예요.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라는 핑계로 만남을 정당화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들켰을 때도 단순히 트레이닝을 받는 관계였다. 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증거를 잘 살펴보면 단순한 트레이너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선 것들이 많아요. 과도한 선물, 운동 시간 외의 만남, 친밀한 메시지 내용 등등 말이죠. 특히 요즘은 홈트레이닝이나 출장 트레이닝도 많이 하거든요. 트레이너가 직접 고객의 집에 가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욱 위험해요.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하거나 특정 트레이너를 계속 지명한다거나 운동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운동복이나 운동용품에 갑자기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거나 몸매나 외모에 이전보다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거나 하는 변화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이에요.